미안하다, 못 간다. 네, 미안하다, 사랑하다가 아니에요. 미안하다, 못 간다. 어딜 못 가냐? 보시죠. 한 달 만에 뒷복사 가문 김범석 청문회 또 패싱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김범석 의장 어제 갑자기 오후 1시가 좀 넘어서 사과문이 툭 하고 이 언론에 이 공개가 됐어요. 그 사과문 내용이 대체 뭐냐라는 거죠. 내용 같이 보시죠. 쿠팡의 창업자이자 의장으로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랑 전면적으로 협력을 해왔습니다.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가 쿠팡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많이 철저하게 쇄신하고 세계 최고의 고객 경험을 만들기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처음 시작 자체가 첫 번째 장 같이 볼까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 문제는 한국 법인의 문제예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쿠팡의 기본 입장이었는데 이제서야 제가 창업자이자 의장으로서 대표해서 사과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관건은 조상현 변호사님, 한 달 만에 갑자기 이 시점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분 이름이 이제 김범석이라서 네. 한국인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살 때 미국으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미국적 사고를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 본사의 그 이사회 의장인데 네.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왜 나한테 뭐라 하느냐, 아주 법적으로 형식적인 그런 사고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에서 뭐 테슬라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렇다고 국회에서 뭐 일론 머스크한테 오라 그러면 가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업인들은 되게 실용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응하지 않으면은 회사에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범석 의장은 아직 그 정도까지 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저는 이 막강한 대관 조직을 꾸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쿠팡은 뭐 대관 조직 이렇게 잘 하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그리고 조국 혁신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인물들이 다 지금 쿠팡에 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뭐 민주당이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달 동안 뭉개고 이렇게 청문회도 안 나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또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눈치를 보다가 이거 도저히 안 하고 못 넘어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서야 사과를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까 사과문에 두 번째 장 좀 같이 볼까요? 사과문 중에 그런 부분이 있죠. 사실 이번 사과문도 지난번 조사 결과 발표할 때랑 비슷하게 갑자기 툭 나왔어 라는 생각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조사 때 논란이 아니 자기들이 뭔데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자체적으로 잠수부를 시켜서 뭘 꺼내오고 뭘 포렌식을 하고 왜 그러는 거야?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쿠팡의 입장은 그게 사실 정부랑 협력을 한 거예요. 우리 좀 약간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라고 밝혀왔어요. 정부랑 전면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정부가 기밀을 유지하라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줘. 관련해서 저희 MBN의 단독 보도였었죠. 아니 민관 합동조사단도 모르고 경찰도 모르는데 대체 여기서 정부가 누구냐 알고 보니 국정원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국정원은 경찰과 이 민관 합동조사단에 왜 얘기를 안 했느냐라는 문제도 있는데 쿠팡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랬어요 라면 살짝 사과문에 녹여서 우리 사실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라는 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정말 미안합니다. 정부에 협조하고 있어요. 근데 30일이랑 31일랑 있을 청문회는 못 나가요. 라는 겁니다. 저희 키워드 미안하다, 못 나간다죠. 청문회는 못 나간다. 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또 제출을 했다라는 거죠. 사유서 같이 볼까요? 최민희 의원이 지금 과방위원장이죠. 청문회를 해야 될 이 과방위에서
이 관련해서 최민희 의원이 SNS에 직접 이거 올렸습니다. 용납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있는 그대로 원본을 올렸어요. 김범석 의장, 네. 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30일, 31일에 예정된 일정이 있거든요. 라는 거예요. 여기 예정된 일정이 있어요. 부득이하게 갈 수가 없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유석, 지금 김범석 의장의 동생이죠. 동생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헤드 오브 글로벌 오퍼레이셔널 엑설런스로 이 직위도 있어요. 지금 현재 쿠팡 내에서. 근데 여기도 나와라 그랬더니 제가 지금 업무 해외 체류 중이라 못 나가요. 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전 대표, 강한승 전 대표 나오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도 저도 못 나가요. 왜냐하면 나는 지인직에 25년 5월 말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거든요. 미국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못 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게 김범석 의장이 김기영 대변인님. 지금 현재 30일, 31일 이틀 동안 있는 청문회에 못 나가는데 사과문을 내면 이게 용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냐라는 거예요. 뭐 용인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국민적인 어떤 분노를 알 텐데 네. 자기 입장은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형식적인 논리라도 만들어 놓는데 이 김범석 의장한테 가장 무서운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네. 제가 볼 때는 소송일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주주들의 소송 그리고 소비자 소송인데 왜 25일 날 쿠팡이 발표를 하고 또 어제 이렇게 이례적으로 사과 아닌 사과문, 입장문을 냈나 보면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어떤 요청, 협력 이거 내가 충분히 했다. 근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3,300만 명이 아니라 3,000명 정도다. 이런 식으로 딱 자기가 가이드라인을 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25일 날 어떻습니까? 주가가 6% 넘게 다시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알려진 것보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유출, 개인정보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이후에 AS를 충분히 한국 정부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 입장문이 미국 주주들에 대한 어떤 호소문 성격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법적 다툼에 있어서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하는 전략이 있고요.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제 바지 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다시 나올 수 있게끔 일종의 가름만을 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게 사과문은 사과문인데 우리한테 하는 사과가 아니라 미국 주주들 보라고 올린 사과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이 최민희 위원장이 이거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이 불출석 사유서랑 같이 SNS에 글을 올렸다고 그랬죠. 김현정 의원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그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건 뭐 사과문이 아니라 그냥 변명문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려면 국회 연석청문회에 출석해서 거기서 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모국 땅인 미국에서 그 변명문 같은 사과문 하나 내놓고 퉁치자는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 대한 분노만 더할 뿐이다. 이 김범석 의장도 검은머리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들이 국내의 경제라든지 사회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했을 때에는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유승준 가수 아시죠? 지금도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네. 지금 입국 금지 얘기까지 지금 나왔어요. 유승준 살아있잖아요. 유승준 씨처럼 입국 금지할 수도 있어요. 라는 건데 김진욱 대변인님. 이거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거냐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론 입국 금지하면 또 김범석 의장이 또 땡큐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김범석 의장이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저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김범석 의장이 난 대한민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에 네. 갈 일이 없어요라고 자신 있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과연 그것이 정말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것이 입국 금지에서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은 이 쿠팡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규제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김범석 의장뿐만 아니라 지금 그 동생인 김유석 지금 부사장도 네.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것이
지금 동일인 집단 지정을 피했기 때문에 지금 김범석 의장이 미국에 있으면서도 뭐 국회에 출석할 의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넘어가고 있지만 국내에서 이런 관계성들이 확인이 돼서 그 동일 집단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네. 아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때 그것이 앞으로 쿠팡이라는 기업을 영위하는데 상당히 큰 장애물로 작동될 수 있다. 그리고 당장 지금 뭐 내일 모레 있을 청문회를 피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좀 착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안 되면 그다음에 국정조사도 단계로 들어갈 것이고 지금 쿠팡 전체의 이 기업 활동에 대해서 전방위로 감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지금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넘어갈 수 없다. 소나기 피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불출석하는 것만 문제냐라는 거죠. 아까 사과문을 올리고 이런저런 내용을 해명을 하긴 했는데 이게 사실 자세히 보면 한국이 얘기하는 것과 영문으로 미국 본으로 미국 사이트에 올리는 이런 본으로 올린 게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매일경제 기사 같이 볼까요? 한국과는 다른 쿠팡 영문 성명서입니다. 성명서에 대체 뭐라고 써 있길래 성명서 같이 보실까요? 성명서 같이 볼게요. 성명서. 네. 준비됐을까요? 네, 이겁니다. 네. 지금 보면 여기는 한글로 번역을 해서 보내준 거예요. 이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국에 공개한 성명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문으로 써서 올린 성명서인 거죠. 여기 뭐 미국 주주들이 또 많이 보겠죠. 네. 보면 우리한테 뭐라고 했느냐. 12월 1일 쿠팡은 정부와 만나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버먼트가 어프로치를 정부가 쿠팡에 어프로치를 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정부가 요청을 했다. 풀 오퍼레이션을. 정부가 요청을 해서 했고 정부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어요. 라는 것과 우린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게 느낌이 다르죠. 여기에 더해서 이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잘못된 주장이 나오는데 불필요한 불안감이죠.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불필요한 unnecessary라고 번역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false라고는 표현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잘못된이란 뜻인 거죠. 잘못된 비난, 이 잘못된 오해가 지금 있다라는 이 잘못된 이 의구심이 있다, 불안감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이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이 불필요한과 잘못된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건데 근데 이것만 다르냐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의도 자체가 신용환 위원님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이거를 릴리즈 할 때부터 이 자료를 배포를 할 때부터 의도적으로 이거는 가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작심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인 거거든요. 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12.3 내란 이후에 갈라졌던 대한민국 국론을 김범석 회장이 묘하게 통합을 하는 측면이 있네요. 네. 이 성명서든 그 오너의 사과든 타이밍과 진정성인데 타이밍은 이미 다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망가진 거죠, 타이밍적으로. 그러면 진정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진정성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존심은 뭘로 표출되느냐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그 소비에 대해서 금방 이탈할 수 있으면 탈팡. 이게 지금 탈팡을 안 한다고 방심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점점 국민들의 국가적 자존심, 국민적 자존심을 건드리는 측면까지 가 있어서 요게 조금만 더 지나치게 간다 그러면 분명히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들이 빠져나갈 것으로 그 어떤 법적인 조치나 금융치료보다 소비자를 잃는 그 치명적 타격을 입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혜훈 지금 지명자가 지금 현재 출근길인가요? 지금 언론의 입장에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좀 들어보시죠.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가 만들어내겠습니다. 더 멀리 보는, 미래를 길게 보는 기획예산처, 그리고 기동력 있는 민첩한 기획예산처, 그리고 권한은 나누고 참여는 더 늘리는 기획예산처, 그리고 그 운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획예산처로 거듭나겠습니다. 저희들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목표를 향해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만들게요. 네. 네네. 저기 오늘 오늘 모든 걸 다 해버리면 내일 하실 게 없잖아요. 하나하나 할게요. 또 길에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운데 수고 많으셨어요. 네. 지금 이혜훈 후보자가 지금 광화문 지금 사무실로 출근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직접 라이브로 연결을 해서 지금 보여드렸어요. 사실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자들이 뭔가 지금 진짜 중요한 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일 텐데 기자들의 질문이 추측컨대 아까 저희가 얘기한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기존 본인 정치적인 소신 측면 이 두 가지를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따가 얘기할게요. 나 다시 자리 마련할게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거 자체는 김기영 대변인님 사실 저희는 이거는 사실 이혜훈 전 후보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비판의 목소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예측을 했었던 걸까요? 생각보다 이미 좀 대비를 좀 뭔가 하고 있는 듯한 생각도 들어요. 네, 앞부분은 제가 못 들었는데 기자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확장 재정 관련해가지고 네. 관련된 걸 물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혜훈 후보자와의 기존의 입장과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궁금한 건 보수 정부 같은 경우는 미래 세대의 몫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건전 재정 아껴서 쓰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미래 세대의 몫까지 가져와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해서 이걸 가지고 미래의 어떤 전략적 선순환, 투자를 통해서 전략적 선순환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자신의 상황과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맞지 않다는 걸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하겠다 나중에.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건 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이란 거 입장이란 거는 본인의 입장만 쏟아내고 가는 게 아니라 네. 그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국민들의 어떤 질문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본질적인 건 흐려버리고 갔다면 본인이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다는 거고요. 차라리 그 얘기를 했으면 저는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확장 재정에 대해서 네. 나의 보수적인 인사를 통해서 뭔가 균형감을 찾으려고 했다. 나는 거기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내가 보수 인사로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접점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간다. 그렇다면 네. 뭐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금, 투자를 통해 가지고 미래의 어떤 전략적 선순환을 한다는 건 이재명 정부의 철학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그냥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면 왜 보수 인사가 거기 가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철학과 맞지 않다. 이렇게. 네. 일단 오늘 출근길에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아마도 기자의 입장에서 오늘 못 들은 질문 오늘 퇴근길에 또 물어볼 거고요. 내일 출근길에 또 물어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혜훈 전 의원이 이혜훈 이 후보자가 뭐라고 답을 할지 언제쯤 본인의 생각을 오픈을 할지 주목이 되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사실 이 김건희 특검이 마무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지금 180일간의 김건희 특검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잠시 뒤에 민중기 특검이 직접 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 점도 좀 챙겨보실 법하다라는 말씀 좀 같이 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